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미국 대통령 보고 이름을 조 바이든에서 조 날리면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날리면 바이든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 MBC 뉴스데스크가 정정 보도문을 읽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즉시 항소한다고 했으니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겠죠. 여하튼 법원으로부터 정정 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동훈 홍보수석은 민주당을 향해서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MBC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발언에 더 씌워진 왜곡된 자막은 단순한 조작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MBC의 무책임한 왜곡 보도는 국민의 제대로 알 권리를 짓밟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은 훼손됐다. 국힘에서도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고 덧붙여 대한민국 최초,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라고 했지 뭐 대단한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진짜 핵심적인 겁니다. 여하튼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정무감각 레전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 잊혀진 바이든 날리면 다시 꺼내면 얼마나 윤석열이 목 같은지 다시 한번 들어볼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다시 다루고요. 제가 지지난 영상이었나요? 선거 전략 4가지 중에 2번 우리 허물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아니 이 날리면 바이든이 시멘트 30% 빼고 모두가 바이든이라고 들은 건데 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조용히 묻어도 시원찮을 판에 대통령실도 잘했다고 뻥뻥, 국힘도 잘했다고 뻥뻥, 국민들 혐오지수만 올라갔는데 왜 이걸 지들 손해라는 인식을 못할까요? 이 날리면 바이든 이번 이재명 사건 보면서 당연하지만 기록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 날리면 바이든 그 말하는 영상이 없었으면 법원 판결로 얼마나 여론몰이를 했겠습니까? 이재명 사고 영상 없었으면 얼마나 지들 좋은 쪽으로 세탁기 돌렸겠어요. 하지만 이미 전국민 듣기 평가는 끝났다는 거. 아무리 바이든이 아니라고 해봤자 비읍 발음이 너무나 선명해. 대국민 사기를 칠 거면 좀 비슷한 단어를 가져다가 우기지. 날리면이 뭡니까 날리면이. 법원에서 윤석열 더 욕먹으라고 엿먹인 건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드는 판결인데 판사의 판결 이력을 보면 그냥 정치 성향이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세히. 우선 이 정정보도 소송을 외교부가 했단 말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외교부가 했다고? 그 부분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정정보도 청구를 했는데 MBC랑 조정이 빠그라져서 소송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엄연히 민사소송이란 말이에요. 우선은 김은혜 말대로 날리면이 맞다고 해봐요. 그러면 MBC가 바이든이라고 허위보도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대통령실이 피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관련한 일 총괄하니까. 근데 외교부가 했다? 외교부 입장은 그래요.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가 외교부인데 MBC 보도 때문에 한미 간의 신뢰가 흔들렸다. 그래서 지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주둥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꼬라 박았잖아요. 국민들의 상실감이 커. 그러면 우리가 피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당연히 있지. 물론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말이 진짜 본부장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원팀으로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는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법원은 알바노 시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뭐 글자 한자 따지자는 게 아니고 판결문을 보면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음성 전문가가 바이든 요 부분 판독 불가 때렸잖아요. 사실 판독 불가 이것도 정부에서 졸라게 날리면 가스라이팅을 해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말한 사람 윤석열하고 옆에서 직접 들은 사람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 바이든 아니다 했으니까 정부 측 신빙성이 더 높다는 취지예요. 판사 욕 먹어도 쌉니다. 지 편한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바에는 AI의 자료 다 때려 놓고 돌리자는 겁니다. MBC가 항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2심 가도 외교부가 이길 겁니다. 이대로 가면 뭐 음성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 100% 바이든인데요?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판독 불가로 이긴 거니까 계속해서 판독 불가가 나오면 이기기가 당연히 쉽지 않지. 근데 여하튼 새끼는 확실하다는 거. 국회가 미국 국회든 우리 국회든 김은혜는 우리 국회라고 했는데 뭐든 간에 새끼는 맞다는 거. 제가 볼 때 이게 왜 재밌냐면 이게 지금 진해원 검사의 줄리 재판하고 완전 판박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다 다르게 보여도 까보면 다 똑같다. 날리면 바이든 재판의 핵심이 판독 불가라는 거잖아요. 이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는데 외교부는 실제로 윤석열이 뭐라고 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어요. 특정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판독 불가라고 치자. 정답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틀렸다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시험 봤는데 선생님이 틀렸대. 선생님 답이 뭐예요? 이 새끼야 선생님이 그런다면 그런 줄 알지. 뭔 말이 많아.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제가 진해원 검사 줄리 재판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진해원 검사 줄리 재판 모르셔도 자세히 아실 필요 없고 진해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줄리 안 줄리 뭐 써가지고 검찰이 김건희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진해원 검사를 거짓말했다고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판사님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했는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을 봤는데 진해원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어떤 부분이 거짓말을 한 건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이 진해원 검사 보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할 거면 정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거짓말이면 날리면이 진짜고 줄리 안 줄리 어쩌고 저쩌고가 거짓말이면 진짜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외교부는 윤석열이 날리면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도 못해. 또 검찰은 김건희가 줄리인데 줄리라고 해서 기분 나쁜가 아니면 뭐가 거짓인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정답이 뭔지 특정을 못해요. 정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틀렸다고만 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단독 나갑니다. 바이든 날리면 지금까지 나온 거하고 저는 다르게 들었어요. 최초 공개가 아니고요. 최초 주장. 원래 기사들도 앞에 단독 붙으면 별거 없습니다. 이 날리면 바이든이 왜 나오게 됐는지 당시 상황을 좀 보면 22년 9월이죠. 윤석열이 뉴욕 UN 총회에 참석했는데 바이든 주변에서 말도 못 붙이고 뚫레뚫레 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48초 만에 쫓겨납니다. 제가 아이 컨택 하는 순간부터 세보니까 진짜 48초 맞더라고요. 이미 UN 총회 참석하기 전부터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지들이 설레발을 많이 쳐놨는데 이 정도면 패싱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열이 받았든 쪽이 팔렸든 했을 거예요. 멋쩍으니까 갑자기 가오잡는다고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해버린 거야. 윤석열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거를 사실상 대통령실이 인정했다고 MBC가 말하는 이유도 윤석열 발언 이 영상을 엠바고를 걸었거든. 엠바고를 왜 겁니까? 주변에서 감이 왔겠지. 이거 나오면 진짜 된다. 엠바고 풀리고 나서 MBC 보도 나가고 아무 반응 없다가 15시간 만에 김은혜가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이 새끼들은 미국 의회 아니고 한국 국회다.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면 저런 해명이 나옵니까? 물론 이직 동료 시민분들은 날리면으로 들릴 테고 한동훈도 꽃미남으로 보이겠지만 일반 시민의 눈과 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의 단독은 뭐냐?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승인 안 해주고 바이든은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바이든은 쪽팔려서 뭐라고 들리세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들리세요?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바이든이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뭔가 하대할 때 누구누구이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한동훈이는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한 0.3mm 정도 낮추는 거잖아. 유재석 이러면 뭐 높낮이가 없어요. 유재석이는 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살짝은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윤석열 캐릭터상 바이든이는 이게 맞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들린다. 이거 중요해요. 바이든 뒤에 이 발음이 확실하게 들리거든. 승인 안 해주고 바이든은 쪽팔려서 이거 프레임 전환 돼야 된다. 날리면 vs 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은
이렇게 가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앤드류 가필드, 리암 니슨, 애덤 드라이브 출연진이 쟁쟁한데 17세기 초 일본의 에도막부에서 가톨릭이 박해받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후미에라고 불리는 목판이나 금속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판때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새겨놔. 이제 가톨릭 신자를 색출하는데 그 후미에라는 판때기를 밟으라고 해. 예수님 밟으라는 거죠. 밟으면 신자 아니니까 살아남는 거고 안 밟으면 신자니까 끌려가서 죽는 거죠. 그 테스트를 에붐이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그냥 그림 밟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하다가 보면 우리 문화 뺏어가는 중국 엄청 옹호하는 댓글이 있어. 그러면 바로 밑에 시진핑 개새끼 해봐 하잖아요. 바레이션으로 김대중 개새끼 해봐도 있고 후미에는 예수님 개새끼 해봐인 거야. 즉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거고 메카시즘을 한 문장으로 응축시켜 놓은 거죠. 그 예수님 그려진 판때기를 밟는다는 것은 배교를 한 겁니다. 종교를 배신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날리면 바이든에서 100이면 100 바이든으로 들리잖아요. 날리면이라고 듣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배신했다. 예수님을 발로 밟은 것처럼 국민들을 발로 밟은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거창한 종교 얘기로 빗댈 필요도 없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